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네. 해피 뉴 이어. 네, 오늘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오늘이? 네, 며칠 남았는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크리스마스 날이라고요. 그 실제 녹음하는 날은 12월 22일입니다. 너무 추워요. 너무 춥습니다. 네. 엄청 추웠던 바로 그날. 네. 펀딩은 4일 남았고요. 이 시각 현재 192명이 참여하셔서 4,302만 2천 원까지 모여 있습니다. 117% 달성. 초과 달성. 네. 우리 자축의 박수. 와. 이로써 또 800회까지 달리게 되었습니다. 네. 보도자료 내세요. 어디다가? 언론사에. 최장수 팟캐스트 팟캐스트 기록 갱신. 네. 이거 독서인들이 만들어가는. 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좋아요. 네. 아니, 많이 좋습니다. 아니, 약간 덜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뭐야? 막 이런 느낌인데. 아니 800회까지가 확정되었는데 YG가 독지가 카페에다가 사실상 1000회 확정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려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그 박평도 800회까지를 하겠다라는 건 900회, 1000회까지는 하겠다라는 암묵적인 의사표시 아닌가요? 아닌데요. 그럼 그런 암묵적인 의사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800회까지 했는데 여기서 그만 하기는 좀 애매하잖아. 700이 그런 700, 800이 그런 기준이군요. 그러니까 700, 700에선 그만둘 수 있지만 800에서는 못 그만둔다? 그만둬요. 왜? 못 그만둬요. 그런 게 어디 있어? 800에서 그만두면 근본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근본 어디 없다는 있어. 소리 들어요. 그 주장이 좀 근본 없는 거. 주장이 근본 없는 주장입니다. 900회, 1000회, 200번은 혼자 하든지 그러면. 아니 저는 800회를 하겠다라고 결심한 순간 이건 아쉽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1000회 왔는데. 900회까지만 해요. 1000회까지 채워요.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 내년에는 펀딩 액수를 조금 올려볼까요? 아 그러지 마요. 한 2억 정도로 올리면 천에 그 못하게. 더 이상 못하게. 네. 네, 그렇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혼내주십시오. 너무 대단하고 축하할 일인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액수를 떠나서 지금 192명 참여하셨는데 남은 4일 동안 8명 더 참여하셔서 네, 그것도 200명 채우면 좋겠다. 넘겼으면 좋겠네요. 200명 채우면 JYP가 1000회까지 한다고. 아니 그건 아니 그 별개. 아니 약간 별건 이야기가 별건. 그런 식으로 된다니까요. 아니. 네. 참 사실 이제 그 12월 25일이니까 뭐 마지막 주 네, 결산 방송. 사실 뭐 그 요거 말고 다음 주 월요일은 1월 1일이죠. 네, 1월 1일인데 네. 그 뭐 우리가 아니 혹은 YG가 혼자서 700회까지 그냥 두 번 더 하기로. 2번 더 하기로. 1월 시즌 5는 700회까지 그냥 한다. 연장 방송. 연장 방송. 네. 그래서 1월 1일자죠? 그렇죠. 1월 1일과 1월 3일 방송도 시즌 5 방송이고요. 네. 이번 주에는 저기 박평을 모셨으니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같이 못 모셨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혼비님 모시고 네, 또 올해의 책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97회, 8회, 9회, 700회 네. 네 편은 어쨌든 결산 방송으로. 네. 근데 이제 약간 또 차별화를 둬야 되니까 이번 주에는 주로 문학 쪽 결산 방송이고 다음 주는 주로 비문학 쪽. 그 누가 정했어요? 처음 들었는데. 방금 제가 정했어요. 그 다음 주에 혼비님이 문학 들고 오면 어떡할래 그래요? 아니, 뭐 그러면 뭐 하시라고 하면 되죠. 뭐 그리고 아마 YG가 비문학을 엄청 추천을 해서 혼민이 입 다물게. 어. 네. 아니 그 오늘 이제 와가지고 우리 그들이 책들을 공유를 했는데 박평이 일단 다 문학만 일단 그냥 골라서 가지고 왔고 저도 오늘은 그래 문학만 소개하자라고 문학 가져왔고 보니까 뭐 JYP는 그냥 생각 없이 왔더만요. JYP는 뭐
그냥 요 두 사람이 어떤 거 던지나 봐가지고 음. 동조하거나 음. 네, 비판하거나 아니면 뭐 숟가락 하나 얹거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 세상 편하게 사세요. 저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네. 펀딩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수지 땡땡땡땡님, 에고 오늘은 그만 확인할래요. 4일이 이렇게 더디게 가다니. 매일매일이 바쁘고 시간이 쏜살 같았는데 나흘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다니요. 아직 열흘이나 남았는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이번 주 그러니까 녹음하는 이번 주 그러니까 펀딩 마감되기 전주 월요일 날 글을 올렸잖아요. 네. 이 수지 땡땡땡땡님 이 댓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린 올렸어요. 겁니까?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올렸더라고요. 맞아요. 눈물의 호소문. 이제 왜냐하면 보통 마감하기 한 5일 전쯤 그쯤에 이제 올리는데 근데 왜 그쯤에 올리냐면 뭐 사실은 근데 이번에 올릴 때는 약간 좀 주춤주춤했었는데 저도 뭐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마감이 딱 차면은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임박해 있으면 100% 아니 넘어가면. 100% 넘어가면, 넘어가면 아유 이제 내가 안 해도 됐네. 아무래도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좀 무리하게 하신 분들은 또 깎기도 하세요. 가끔 액수가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목표 달성은 됐으니까. 목표 달성은 됐으니까 왜냐하면 돈은 빠져나가니까 뭐 다 그게 이해할 만한 일이고 이제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좀 많은 분들이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가시는 게 중요하니까 조금 이제 그렇게 힘을 쓸 때도 좀 늦게 쓰자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수지 땡땡땡땡님 이 댓글을 보니까 약간 너무 좀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 초반에 한 3, 4일, 2, 3일 반짝한 다음에 며칠 동안 약간 완전 주춤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예전에도 이제 그런 구간들은 있긴 했습니다만은 기세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고 그래서 그 JYP랑 YG는 그냥 둘이서 사담 주고 받으면서는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올해는 진짜 안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던 차에 YG가 명문을 또 하나 올렸죠 페이스북에다가. 네. 그랬더니 그로부터 24시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 뒤에 수지 땡땡땡땡님께서 YG님이 글 올리신 지 22시간 만에 성공했습니다. YG님 사랑합니다. JYP님은 뭐 제가 사랑 고백 많이 했으니까 아실 테고요. 아무튼 행복한 날입니다. 네, 다들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지니님도 며칠째 텀블벅에 들어갔다 나갔다 했는데 오늘 막바지 고개를 넘어섰길래 저절로 얼굴이 펴지네요.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저는 펀딩할 때만 댓글 다는 허당맨입니다. 네, 방살롱 마당님께서도 축하 펀딩 성공. 이번에도 당연히 성공할 거란 생각에 크게 긴장하진 않았었는데 주춤하며 더디게 올라가는 금액을 보며 언제 되려나 기다리던 차에 우리의 세상 따뜻한 YG님 등판 글 쓰신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펀딩 성공 새삼 감탄했습니다. 월요일 방송 들으며 출근하는데 독지가님들 부고를 전하는 방송얘기가 어찌나 정답게 들리던지요. 뭉클 따뜻 큰 웃음 정말이지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책방송은 책걸상뿐입니다. 언젠가부터 책걸상이라는 한마을을 이루고 사는 것 같아요. 느슨한 공동체 책걸상을 한 해도 이어가겠다고 결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딱 1년 안만 계획하고 결심하면서 우리 천년만년 함께해요. 펀딩해 주신 애청자 독지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야호 신납니다. 그래요. 1년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8년 차에 접어들게 됐죠. 되었습니다. 이기리님 대체 역사라는 장르를 책걸상 들으며 알게 되었고 그 뒤로 몇 개 접해봤는데 제가 대체 역사 좋아하더라고요. 이언 맥큐어는 영화화된 작품이 많은 영국 사람으로만 인지하고 있었는데 오늘 소개해주신 작품 나 같은 기계들 궁금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부고 댓글 읽어주는 상상 너무 슬프면서도 좀 웃겼던 게 저희가 두 분 환갑잔치 해드린다고 할 땐 왜 그래요 하시면서 내심 7순 8순 다 받으실 망상을 심어드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 예스 내적 환호를 질렀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유입하신 분들도 이번에 후원 참여하셨더라고요. 그 구디구호님께서도 댓글 다셨는데요. 생애 첫 후원을 책걸상에 했습니다. 올해 알게 된 팟캐스트인데 그간 쌓아두신 좋은 방송을 거저들어서 그것에 대한 작은 성이라도 내보이고 싶고 책걸상의 한 기퉁이라도 담당하는 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4년 방송을 기대합니다. 네. 구디 95님은 저 구로 디지털 단지에 사시는 95년생이실까요? 왠지 그럴 것 같죠? 네. 플라이 7140님 저한테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JYP님 수학자 읽어보세요. 저는 SF, 스릴러, 탐정 소설 등을 안 읽는 사람인데 YG님 설득에 넘어가서 독서 모임에도 추천하며 읽고 있습니다. 고품격 SF라고 생각합니다. 책이 쬐깐합니다. 잘 넘어갑니다. 이거 YG가 꼬실 때 쓰는 거짓말하지 마요. 제가 서점 가서 수학자 사이즈 봤어요. 책 얼마나 두꺼운데. 네, 그 K포지님께서도 이틀 동안 수학자 3부작을 다 읽었습니다. 아 이분은 직장도 안 나가시나 출근도 안 하고 읽으셨나 봐. 진짜 이 귀중한 소설을 소개해준 YG에게 무한 까방권을 드립니다. 피에르 르메트리의 버금가는 희열과 압도감입니다. SF 소설 많이 읽었는데 이만큼 스펙타클하고 정교하면서도 철학적인 작품은 없었습니다. 아, 영화화되는 게 불안할 정도입니다. 영화화되는 게 불안하다는 거는 이제 영화가 되어서 망칠까 봐 원작을 하나만 더 하죠. 동광동 호랑이님 연말에 바빠서 통 책걸상을 못 들었습니다. 이 방송 듣고 보니 여러 사람들과 나눠 읽을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말 선물로 나눠주고 독서 모임까지 하면 딱일 것 같습니다. 탄소로운 식탁. 저도 근데 고기는 즐겨 먹습니다.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방송 듣다가 문득 YG를 응원하는 남성 여기도 있어요. 그렇게 희소하진 않습니다라고. 네, 희소하진 않지만 뭐 좀 적죠. 네, 많이 적죠. 그 오늘 이제 뭐 원래도 늘 그렇지만 대본 당연히 없고요. 평소엔 그래도 그날의 책이라도 있는데 오늘은 그날의 책도 없는 완전 생수다. 세 사람이 그냥 책도 한 권 안 들고 맨입으로 다 앉아 있습니다. 어쩌려고 이럽니까? 아니요, 다 머릿속에 있다면서요. 아까 제가 박평한테 뭐 준비해 왔어요 그랬더니 머릿속에? 책 들고 왔냐길래. 박평 머릿속에 있는 올해 읽은 책 중에서 이거 참 괜찮았다. 뭐 방송했던 책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네, 약간 좀 사람 망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박평도 그렇고 홍비님도 그렇고 책걸상에 합류한 지 초기만 하더라도 좀 메모도 해오고 책도 가져오고 뭐 포스트잇 뭐 수십 개 포스트잇도 붙여가지고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래봤자 별 필요가 없다. 다 닮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해온 거를 안 읽어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메모해놓은 거 읽을 수가 없어. 뭐 가는 길에 마음만 허해요. 네. 못 읽어서. 내가 이러려고 메모를 해왔나 자괴감이 들고 막 그런 거죠. 맞아요. 일단 하나 방출해 보세요. 방출하세요. 네. 원픽 박평의 올해 원픽은 원픽. 뭐였습니까? 전 그 세 권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만 골라봐요 일단. 근데 이제 그 세 개가 약간 작가들의 연륜이 다 좀 달라요. 하나는 되게 신인 작가, 한 작가는 약간 중견인 듯 아닌 듯 재발견된 작가, 한 작가는 원로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글을 써온 작가. 그래서 오늘 먼저 얘기할 거는 이제 원로 작가는 아니지만 나이 순으로 나이 순은 등단순. 나이 순으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한 30년 이상 소설을 쓰고 등단한 지 30년 넘은 분. 네. 그리고 시를 쓴 지는 35년. 시로는 그 정도 됐고 그런 작가인데 이제 그 작가가 쓴 소설이나 시가 아니고 산문집이에요. 네, 고독한 밤에 호루라기를 불어라 라는 우리 방송 안 한 거네요. 책이에요. 방송 안 했어요. 고독한 밤에 호루라기를 불어라. 네. 책이 나오자마자 저랑 제이와이피한테 보내줬잖아요. 박평이. 근데 우리가 개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읽었죠. 반응이. 근데 저는 좀 읽었어요. 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작가님한테 뭐라고 관심이 있었던 분이라서. 뭐라고 쓰여 있든. 네? 읽었는지 확인해봐야지.
그 반려동물 키우는 이야기예요. 네, 그 전체가 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네. 이제 반려동물이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네. 이제 그 이후에 그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반려동물 입양해서 키운 얘기들이 일부에 있고 그 이외에는 사실 우리가 보통 산문이라고 하는 그 글들의 전형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되게 독창적인 글들인데 일단 어떤 작가님인지부터. 네, 이제 이응준 작가님은 좀 많이 알려진 소설로는 국가의 사생활 그리고 내 연애의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연애의 모든 것이 그 신하균 이민정 주연의 드라마로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국가의 사생활은 그 설정이나 내용이 굉장히 도발적이어가지고 한 10년쯤 전에 출간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2009년? 2009년? 아 10년도 넘었군요. 네. 그때 뭐 인터뷰도 하고 뭐 책 서평 같은 것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의 사생활도 그렇고 내 연애의 모든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센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의 사생활은 이제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 근데 그 북한에서 내려온 조직 폭력배들에 의해서 남한이 거의 다 접수가 된 그런 상황을 상정을 하고 쓴 이야기이고 내 연애의 모든 것은 그러니까 보수당의 국회의원과 진보당의 국회의원이 연애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상상력으로 이제 시작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사실 한국의 어떤 상황들에 비춰 보면은 굉장히 소설적으로 상상할 수 있을 법한 얘기인데 많이 얘기가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것들을 가감 없이 이렇게 하는 작가이고 그래서 재밌게 읽었는데 뭐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다 좋긴 하지만 사실 산문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8월에 나오고 지지난주 정도에 2쇄를 찍었는데 그때 띠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책을 처음 만들 때 띠지를 만들잖아요. 그러고 처음 만들었을 때 띠지가 없는데 그 이후에 만드는 경우는 거의 뭐 원작인데 드라마나 영상화가 됐다거나 아니면 무슨 큰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홍보 효과가 있을 때 이제 책 만드는 과정에서 나중에 역띠지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책 나오고 나서 그 읽은 사람들 평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많이 읽는 건 아닌데 읽은 사람들의 평점이 다 10점. 그래서 댓글들 중에 너무 눈에 띄는 댓글이 있어서 아, 이 댓글은 내가 혼자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2쇄 찍을 때 그 댓글을 앞에 프린팅을 해서 띠지를 만들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만약 단 한 권의 책을 선물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살면서 단 한 권의 책을 선물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이에게 주저없이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 이제 그 표현이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책을 뭐 증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읽은 사람들 만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예외 없이 사람들의 호평 그 평가의 정도가 그 왜 주저하거나 뭐 좋기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최상의 평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약간 산문의 미학이라거나 아니면 인생이란 한 장르에 대해서 쓴 글들을 읽고 싶을 때 그리고 그게 어떤 젊은 어떤 시기에 청춘의 문장들로 쓴 것이 아니고 약간 이제 중년에 접어들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만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읽었을 때 제가 확언컨대 100% 만족할 만한 그런 책이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절반 정도 읽었거든요. 그런데 좀 놀랐어요. 이게 왜 놀랐냐면 원래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라서 막 이렇게 그쯤에 바빠가지고 제가 완독을 하지를 못했던 책인데 이용준 작가가 1970년생이에요. JYP랑 동갑이죠. 그 원로라고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근데 너무 오래 썼으니까. 근데 이용준 작가가 약간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20살에 데뷔를 했어요. 20살에 그러니까 그 등단한 지는 30년 넘었고. 등단한 지는 35년 35년째가 된 거죠. 그리고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33년? 또 데뷔는 비평으로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단에서도 약간 천재 소리를 들으시는 분 중에 하나시고 그리고 그 제가 한 10수년 전에 배웠을 땐 또
본인도 그런 자의식이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배웠을 때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배웠을 때, 만났을 때, 네네. 만났을 때 약간 그런 자의식이 있으시더라고요. 나는 지식인 천재 작가인데 내가 이런 실험도 해보고 이런 실험도 해보고 그런 자의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박평이 저한테 권했을 때 박평이 그 자의식 강한 50대 남성의 에세이를 왜 의아하다. 인상 깊게 읽어서 이렇게 권하지? 자, YG의 저 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에세이 출판 분야에서 중년 남성이 그것도 누가 봐도 자의식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응준 작가는 굉장히 미학주의자예요. 아주 미학적인 모더니스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가의 사생활이라든지 내 연애인 모든 것처럼 드라마틱한 어떤 소재가 드러나는 소설들을 썼을 때 그 변화가 되게 놀라웠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작가의 글들이 사랑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읽는 독자들이 대체로 좋아하는 어떤 생물학적 어떤 조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고 네. 그리고 나이도 JYP 또래 50대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지적이고 되게 모더니스트이고 막 이런 그 여러 조건들이 그 별로 그러니까 좋은 조건이 아닌 거죠. 세상 그 글을 많이 읽히기에는. 근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힘을 쫙 빼셨더라고요. 네. 사람이 이렇게 담백하게 솔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기의 고통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솔직하다는 거는 굉장히 큰 미덕이고 매력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문학적인 그게 이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그 자체로 이렇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다니.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읽은 그 평들을 보면 이게 프로 작가의 프로 산문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프로 산문. 네, 프로 산문. 전문가가 쓰는 산문이 이런 거구나. 막 이런 평가들도 그 요즘 자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에세이 똑같이 중에서. 50대 중년 남자라도 이 프로와 아마추어는 다르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힘을 쫙 빼고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딱딱 꽂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단의 호사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천재는 천재인가 보다 이용준 작가님이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감탄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약간 천재성이 있고 이런 작가가 어떤 삶의 여러 굴곡들을 다 소화해내고 약간 견뎌내면서 이제 취해온 어떤 인생에 대한 깨달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풀어서 글로 남겨준다는 것이 사실 많은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작가가 이제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이제 그 인생을 표현하는 언어들을 계속 모아왔던 결과물들을 이렇게 남긴다는 게 사실 독자들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막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게 제가 만든 책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역사에 남는 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글은 남을 만한 글이고 왜 남을 거냐면 2000년대, 202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독했고 어떻게 외로웠고 어떻게 소외당했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견뎌나갔는지에 대한 하나의 되게 의미 있는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도 읽힐 만한 그런 글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 2020년 무렵에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졌던 어떤 일들, 사건들 뭐 이런 거에 대한 언급도 좀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이 언급되진 않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들, 네 그리고 뭐 경향들, 네 이런 거는 많이 드러나죠. 네. 이응준 작가의 고독한 밤에는 호루라기를 불어라. 느는 없습니다. 고독한 밤에 호루라기를 불어라. 호루라기를 불어라. 좀 시끄럽죠. 네. 네. 그 조용한 밤에 불면 안 되는데. 고독한 밤에 호루라기를 네. 불어라. 그리고 JYP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못할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한 3번을 언급했거든요. 박평이. 네. 방송에서 아니 틈날 때마다 단톡방에서 네. 이 책을 네네네네. 어때요? 이 책은 조용하게. 어때요? 네.
호루라기처럼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조금씩. 아무도 반응을 안 보였죠. 네.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거 복수한 거예요. 네. 지금 근데 박평이. 이게 여러 사람이 같이 읽기에 적합한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혼자 읽고 새벽마다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읽기에 좋은 책이에요. 사는 게 좀 고독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읽으면 더 좋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사는 게 너무 해피하신가 봐요. 많이 고독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말을 보태자면 그 남성이고 50대고 그다음에 약간 자의식이 과잉한 자의식 과잉의 작가 뭐 이런 편견들 때문에 그냥 미뤄두는 그 책들이 있잖아요. 특히 에세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저자의 에세이는 잘 안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용준 작가의 이 에세이는 박평도 이렇게 강추를 하니까 한번 좀 네. 그런 편견을 약간 눈을 가리고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YG가 뭐 하나 던져보시죠. 네, 저는 그 댓글도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제 저는 또 세 권 가져왔거든요. 근데 올해 그 한 권은 보니까 JYP랑 겹치는 것 같아서 일단 그 유니크한 책을 하나 소개를 하자면 제가 유혹하는 YG 편에서도 짧게 그 유혹했었던 수학자 시리즈. 수학자 시리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약간 이제 지겨울라 그러는데. 네, 닐 셔스터먼의 수학자 시리즈 3권. 그러니까 첫 권은 이제 수학자, 두 번째 권은 썬더헤드, 세 번째 권은 종소리. 근데 이걸 저 이제 이 얘기도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간헐적으로 몇몇 분들이 뭐 까방권 주겠다 YG한테 너무 좋은 소설 추천해 주셔서 고맙다 뭐 이랬는데 저는 좀 뿌듯한 게 뭐냐면 우리 그 11살 동거인이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소설 읽는 걸 좀 지겨워하고 그다음에 재미없어 하는데 내가 태어나서 읽은 소설 중에서 그리고 아빠가 읽으라고 한 책 중에서 제일 재밌었다. 수학자가? 수학자가. 근데 저는 약간 뿌듯한 게 뭐냐면 해리포터 시리즈를 다 읽었었거든요. 그 우리 동거인이. 근데 그 해리포터 시리즈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수학자 시리즈가 설정 그리고 반전 그리고 막 흥미진진하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태어나서 읽은 한 11년 정도 살면서 읽은 야, 이게 자기 책 가져온 책 이렇게 막 홍보하려고 각종 이제 근거들을 도우미들을 부르는데 저는 막 독자 아들. 근데 그거 좀 놀랍잖아요. 하여튼 그 친구 입장에서는 평생 읽은 책 중에 제일 재밌는데 심지어 해리포터 시리즈보다 더 재밌었다. 해리포터 시리즈보다 더 재밌다. 11년 인생에서. 11년 인생. 내가 해리포터를 안 봐가지고 이게 비교가 안 되네. 근데 저는 독서를 해리포터로 시작했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해리포터로 시작을 했다고요? 네, 해리포터가 없었으면 저는 그렇게 어려요? 제가 이제 독서가 좀 늦었는데요. 박평이 해리포터로 독서를 시작할 때 저는 군대에서 해리포터를 읽었죠. 군대에서 이게 보초 쓰면서 그 해리포터 나온 지가 꽤 오래됐군요. 너무 재밌어요. 네, 그게 90년대 후반에 이제 원작이 나왔고 우리나라에는 뭐 98년 9년 이때 번역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교할 만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재밌다. 훨씬 재밌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빠가 소개해준 책 중에서 제일 흥미진진하고 재밌었다라는 평을 들으니까 이건 내가 올해의 책으로 다시 한번 우리 독지가 청취자들한테 강력 추천해도 약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JYP가 거부하는 바람에 이제 2편 못하고 한 편만 딱 했었거든요 방송을. 네. 수학자. 그게 올해 읽은 책 중에 최고다. 수학자, 썬더헤드, 종소리. 뭐 최고라기보다는 올해의 책을 리스트업하다 보니까 이건 좀 그러니까 선정할 만하다. 그 최고는 그럼 다른 겁니까? 최고는 사실 네. 아까 겹친 거 그거? 네, 그거죠. 네. JYP가 이제 전 이제 방송한 책들 위주로 목록을 쭉 보면서 이 중에 뭐가 제일 좋았나 곰곰 생각을 해봤는데 뭐 고르기가 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만 꼽자면
내일 또 내일 또 내일이 아니었나. 개브리엘 제빈의 네, 내일 그렇게 또 생각을 내일 또 했는데 내일 또 YG도 뭐 세 권 중에 하나를 그걸로 가져왔다는 네, 거죠. 내일 네. 또 내일 또 내일을 세 권 중에 한 권으로 가져왔고 자, 산문집은 그닥 안 내킨다. 특히 50대 아저씨가 쓴 거. 그리고 수학자 시리즈 SF에다가 이게 뭐 세 권 합치면 막 1000쪽 넘어가고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은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요거를 이제 읽으시면 딱 되겠네요.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한 권짜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까고 저 굉장히 불쾌하네요. 아니 이렇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진짜 단순하게 딱지 붙인 다음에 내가 가져온 책이 최고야. 그러니까. 아니 심지어 내일 또 내일 또 내일은 나도 가져왔는데 이 얘기 듣고 나니까 굉장히 불쾌하네. 그리고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또 내일은 그 제가 보니까 특히 90년대에 청소년기나 대학 생활을 보내셨던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더 약간 뭉클뭉클하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그 소설의 무대가 그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정도가 메인 무대잖아요. 그러니까 한 80년대생이 읽으면 제일 흥미롭게 읽을 만한 70년대 후반, 80년대 생들 중후반 정도까지 네. 읽으면 그리고 읽은 사람들 중에서는 뭐 개브리엘 제빈의 전작, 뭐 섬에 있는 서점이라던가 비바제인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스토리텔링의 재미나 박진감이 떨어진다라는 분들도 있기는 했지만 근데 대부분 다 너무 좋다. 스토리는 섬에 있는 서점이 제일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섬에 있는 서점이나 비바제인과 비교했을 때 재미 면에서 조금 떨어진다라고 평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더 좋아요? 좋은 건? 분량이 길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뭐 스토리가 좀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하고 반전이 이어지고 하는 거는 비바제인이 더 크고 그렇죠. 섬에 있는 서점은 좀 잔잔하게 이렇게 스토리보다는 좀 분위기 있고. 왜요? 그래도 섬에 있는 서점도 반전도 있고 반전이 있긴 있죠. 다 있어요. 네. 섬에 있는 서점도 보면은 어쨌든 뭐 분량이 아주 짧으니까 그거는. 네. 근데 섬에 있는 서점보다는 한 2배쯤 되는 음. 분량이잖아요. 내일 또 내일 또 내일은. 그리고 게임을 소재로 한 소설이라는 또 그 편견 때문에 선뜻 진입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JYP도 읽었는데요. 뭐 JYP는 저 진짜 단순한 게임 말고는 좀 복잡한 게임 그런 건 전혀 안 하거든요. 저도 게임을 전혀 안 하는데 이 내일 또 내일 또 내일을 읽고 나서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뭐 연극이나 영화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시점이 되면은 게임을 그냥 아트의 한 장르로 종합 예술의 한 장르로 생각을 하는 시대가 오겠구나라는 거를 이 내일 또 내일 또 내일을 보면서 알게 되었고 게임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또 새삼 깨달았죠. 그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자꾸 얘기하니까 참 지겨운데 이건 좀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네네네라거나 내 또 내라거나 이렇게. 내 또내 좋네요. 내 또내. 이게 그럴 거예요. 책이 좀 우리나라에서 반응이 있고 많이 팔렸으면 분명히 그 읽으신 분들 중에서 내 또내 하면서 추천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조금 너무 안타까워요. 화제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뭐 앞에 책들도 뭐 그렇게 화제가 되지는 않았죠. 그래도 섬에 있는 서점은 비교적 그래도 추천들을 좀 받고. 그 개브리엘 제빈을 제일 열심히 미는 그 주체가 우리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개브리엘 제빈은 미국에서는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고. 개브리엘 제빈 한번 저 초청할까요? 우리 좋네요. 영어가 안 되지 참. 아니 뭐 요즘에 그런 것도 이제 나올 것 같던데 뭐. 그 챗GPT한테 이야기하면 한글로 이야기하면 바로 영어로 해주고 그리고 개브리엘 제빈 그런 거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라이브 같은 설마 한국어로 좀 할까? 못할 것 못하겠죠. 같아요. 네, 못할 것 같아요. 한국계 이긴 하지만은 엄마가 한국 네, 하프 코리안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계 2세죠. 그 어쨌든 뭐
세 권씩 가져왔다고 했는데 지금 한 바퀴 도니까 벌써 방송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우리 다음엔 두 권씩만 가져오세요. 네, 제목이라도 한 번씩 언급하고 마무리하죠. 오늘 책 세 네, 권. 네. 일단 이용준 작가님의 고독한 밤에 호루라기를 불어라. 네, 그리고 저는 닐 셔스터먼의 수학자 시리즈. 수학자 아닙니다. 수학자. 네. 수학자는 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자. 네. 그걸 시리즈까지. 수학자 썬더헤드 종소리. 네. 그리고 개브리엘 제빈의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내일. 네. 이렇게 오늘 세 권 각자 올해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 올해 가장 좋았던 책으로 꼽아봤습니다. 아, 주옥 같은 책들이죠. 나머지 6권은 다음 시간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